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3명이 오늘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잠시 후에 화면 보실 텐데요. 이 사건의 핵심은 3명의 가해자들이 서로 공모를 했느냐 하는 겁니다. 경찰의 수사 방향이 잡힌 것 같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박현진 기자와 알아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사건이 이제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 사건이 검찰로 송치가 되면서 피의자 3명도 경찰서 유치장에서 구치소로 이감이 됐는데요. 먼저 방금 들어온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피의자 3명이 오늘 경찰서를 떠나는 모습인데요. 계속되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심경이 어떠신지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 범행 사실 모두 인정하시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아직도 기억이 안 나세요? 죄송합니다. 혐의 계속 부인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그 사전 공모 혐의에 대한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강력 부인을 했습니다. 공모하신 점 인정하십니까? 공모는 안 했습니다. 전혀 공모를 안 하셨다는 말씀이죠? 전혀 아닙니다. 네, 피의자들 지금까지도 범행을 미리 준비하거나 셋이 공모한 건 아니다라고 주장해 왔었죠. 술에 취해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건데요. 하지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수상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CCTV와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등을 분석해 보니까 이들이 범행 장소인 관사 부근에서 10여 분 동안 같이 머무른 것으로 드러났고요. 또 범행 시간을 전후로 서로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네. 저 화면을 보면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느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건이 사전에 계획된 공모 범죄이냐 아니면 우발적인 범행이냐 여기에 따라서 또 적용되는 범죄 혐의가 달라진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우발적인 범행이냐 계획적인 범죄냐에 따라서 양형, 그러니까 처벌 수위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당초 이들이 그 구속됐을 당시에는 유사 강간, 준 강간 혐의를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고 주거 침입, 특히 범행을 공모한 정황 등이 있다면서 강간 치상 혐의로 검찰에 넘겼는데요. 이럴 경우 최소 10년에서 무기징역까지도 선고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가 미세먼지, 대기오염에 제대로 이렇게 대처하지 않으면 심각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런 경고가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그 미세먼지가 심혈관계 질환, 그러니까 호흡기 질환뿐만 아니라 심혈관계 질환이라든지 뇌졸중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실제로 대기오염이 앞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 조기 사망률이라는 걸 예측해서 계산해 본 결과인데요. 이 조기 사망률은 기대 수명까지 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의 숫자, 즉 인구 100만 명당 그 조기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데요. 2010년을 기준으로 보면 대기오염으로 인한 한국의 조기 사망률은 359명입니다. 일본의 468명,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평균인 412명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죠. 네. 그런데 50년 뒤의 그 예상치는 지금과는 큰 차이가 있었는데요. 만약 한국이 대기오염에 추가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면 2060년의 조기 사망률이 1,109명으로 지금보다 3배 넘게 급증한다고 봤습니다. OECD 국가 중 단연 최고인데요. 비교적 증가폭이 클 걸로 예상되는 일본이 779명이었고요. EU 주요 4개국은 340명, 미국은 307명 등으로 지금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네. 불과 몇십 년 후에 이렇게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왜 유독 우리나라만 이렇게 조기 사망률이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까? 네, 미국이나 서유럽 국가 같은 경우에는 뭐 청정 에너지를 사용을 한다거나 저공해 차량을 늘린다거나 해서 그 오염 수준을 적극적으로 낮춰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판단에서입니다. 네, 그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지난 5일에 촬영한 한반도 상공 모습인데요. 잿빛 미세먼지가 뿌옇게 하늘을 뒤덮고 있지요. 네, 특히 그 화력발전소와 정유시설이 밀집한 서해안지대의 경우 문제가 더 심각했는데요. OECD는 이 같은 공장 매연과 도시화, 인구 집중 등으로 한국 사람들이 오염물질에 더 많이 노출되면서 사망자도 증가할 것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자, 불 속에서 소방관들이 입는 소방복이 얼마나 중요할까는 뭐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교체가 또 미뤄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좀 황당합니다. 한마디로 소관부처죠. 국민안전처가 안일하게 인식을 했기 때문인데요. 먼저 소방관들이 입는 옷 한번 보시면요. 이게 그 기동복이라고 해서 가장 겉에 입는 방화복 바로 안에다 입는 겁니다.
소방서에서 출동 대기 중에 입고 있는 옷이기도 한데요. 네. 이게 두껍고 뻣뻣해서요. 그 위에 방화복을 입으면 땀 흡수도 잘 안 된다고 하고요. 네. 움직이기도 불편해서 구조 활동에 지장을 준다. 이런 일선 소방관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사고 현장에서 그 열기도 참 많을 텐데 옷이 저렇다면 큰 문제네요. 네, 그래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졌는데요. 3억을 납품했어요. 쭈구리 앉기도 어렵고 땀도 나고 그래서 탈진이 돼요. 이것만 입으면 죽겠다는 거예요. 청주 소방관이 탈진한 사태가 있었죠. 이 옷을 앉아 끼어 입어서 그래요. 네, 이렇게 계속되는 문제 제기에 국민안전처가 개선을 약속했고요. 올해 초 개선 사업에 대한 실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8천만 원짜리 연구 용역을 맡겼는데요. 이 비용을 안전처 예산이 아닌 소방공제회 예산을 끌어다 쓰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말하자면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예산도 확보해놓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 예산 전용 사실을 안 한 국회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자 안전처 연구 용역 발주를 취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도 본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결국 8천만 원 예산 문제로 소방관들의 안전과 직결된 소방복 개선 사업이 올해도 또 물 건너간 셈이 됐습니다. 소방공제에는 소방관들 복지 관련돼서 돈 마련하는 곳이잖아요. 자, 박현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